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엑셀 기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초 함수 다루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자동 합계 기능을 통해서 합계, 평균, 최소, 최대값을 구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순위를 구하기 위해 랭크 함수 사용법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함수 다루기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보고 계신 예제는 우리 동영상 하단부 상세 설명란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계, 평균, 최고, 최저, 총 인원수 모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합계를 구할 건데요. 제가 원하는 결과값을 넣을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지에 5셀에 합계 계산 값을 넣을게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 홈 탭 상단 보겠습니다. 홈 탭 메뉴 그대로 사용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 자동 합계 메뉴 찾아주세요. 자동 합계 찾으셨다면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자마자 현재 데이터 위쪽에 물결 무늬가 흐릅니다. 수식 보겠습니다. 등호, 합계 함수 sum 사용했다. 그 다음 괄호 안에는 어떤 숫자를 더할 건지 숫자 범위가 나타납니다. 정확히 엑셀 기초 스마트폰 디지털 활용 모든 숫자가 제대로 범위 잡히셨기 때문에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합계 값이 나오고요. 나머지 사람들의 합계 값도 역시 드래그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이 메뉴 안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하단 자동 채우기 핸들을 잡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많으신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셔서 자동 합계 결과값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드래그해서 합계 결과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균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은 H의 5셀에다가 제가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결과값을 넣고자 하는 셀을 먼저 선택. 그 다음 평균 역시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편집 그룹에 들어가시면 있는데요. 이때 자동 합계 글자 말고 자,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는 순간 평균 있습니다. 밑에 평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자, 평균 메뉴를 제가 클릭하는 순간 역시나 제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영역에 수식이 생겨나는데요. 등호,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D의 5셀부터 G의 5셀까지 잡히셨거든요.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때 G의 5셀은 우리가 구해놓은 합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엑셀 기초부터 디지털 활용까지만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다시 한번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원하시는 영역에 저처럼 다시 드래그 하셔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엑셀 기초 클릭하신 채로요. 손가락 떼지 마시고 디지털 활용 80점 있는 데까지만 드래그 해주세요. 그럼 D의 5셀부터 F의 5셀까지 정확히 제가 원하는 범위만 입력되었죠? 그 다음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평균도 궁금하시다면 자동 채우기 핸들 잡으시고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합계 평균이셨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고 점수 구해보겠습니다. 엑셀 기초 시험 맞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과연 최고점은 누구인가? 자, 저는 D의 13셀을 클릭한 상태이고요. 상단에 자동 합계 목록 단추를 클릭, 그리고 최고 점수는 최대값 기준 안에
있는 숫자들 가운데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는 max 함수이고요. 범위는 엑셀 기초 점수 D의 5셀부터 D의 12셀까지 잘 잡혀 있습니다. 엔터 눌러주세요. 자, 나머지 스마트폰이나 또는 디지털 활용의 최고 점수를 구하시고 싶다면 자동 채우기 핸들 잡으시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저 점수 찾아볼게요. 점수들 가운데 최저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최소값입니다. 함수 이름은. 자, D에 14셀 클릭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편집 그룹에 자동 합계 목록 단추 클릭, 그리고 최소값 함수를 선택해 주세요. 최소값 함수 선택하시는 순간 민 함수가 나오면서 우리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D의 5부터 D의 13셀까지 잡혔습니다. 물론 함수 값 자체가 최저값을 찾는 거라서 최고 점수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확한 범위를 잡아주시려면 사람들이 맞은 점수, 즉 D의 12셀까지만 범위를 잡아주셔야겠죠? 그래서 범위 수정하시고 싶다면 D의 5부터 D의 12셀까지만 드래그 다시 선택하시고요. 엔터 눌러주세요.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자동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총 인원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인원수를 구하셔야 하는 D의 15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총 인원수는요, 저는 여기 사람들이 맞은 점수의 셀 개수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사용하시는 함수는 count 함수입니다. 숫자 값의 개수를 반환해주는 함수이고요. 자, 오른쪽 상단 편집 그룹에 자동 합계 목록 단추 클릭, 그리고 숫자 개수 클릭하겠습니다. 찾으셔서 숫자 개수 클릭. 그럼 이때 count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범위 내에서 숫자들의 개수를 반환해 주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최고 점수랑 최저 점수는 사람이 본 시험 점수가 아니죠. 그래서 포함되면 안 됩니다. 위쪽에 78점부터 90점, 사람들이 본 시험 점수 셀 범위만 선택해 주시고요. D의 5부터 D의 11셀까지만 드래그 하셨다면 엔터 눌러주세요. 자, 카운트 함수는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카운트 함수라는 시트를 클릭해 주세요. 카운트 함수 시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카운트 함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사용하신 카운트 함수는요,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만 반환해 줍니다. 즉, 숫자가 입력되어 있어야지 숫자 외에 글자나 비어 있다면 제대로 카운트 숫자를 세주지 않습니다. 실습 바로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G의 6셀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자,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총점 기준으로 개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상단 편집 그룹에 목록 단추 클릭하시고요. 숫자 개수 눌러주세요. 카운트 함수입니다. 카운트 함수, 그 다음에 범위는 D의 6부터 F6으로 잘못 잡혀 있는데요. 어디를 잡으실 거냐면 밑에 사람들 김유경 씨가 맞은 점수부터 김세희 씨가 맞은 점수까지를 드래그로 범위 잡겠습니다. 개수를 셀 거니까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는 순간 사람은 10명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숫자 개수가 세진 것은 4명밖에 세지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만점이라고 적힌, 한글이 적힌 셀도 계산 못하고요. 비어있는 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카운트 함수는 무조건 셀 안에 숫자만
들어있을 때 개수를 세줍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사람들 이름을 세야 한다. 개수가 몇 개 있는지. 그럴 경우에는요. 카운터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카운터 함수는 숫자든 문자든 셀 안에 내용이 있으면 몇 개인지 개수를 세줍니다. 사용해 볼게요. 카운터 함수는 직접 수식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는 등호 적어주시고요. 영어로 COUNTA 다 적으셔도 되고요. COUN까지만 적으셔도 밑에 카운터 함수 나옵니다. 그럼 카운터 찾으셔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따닥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총점 김유경씨 총점부터 김세희씨 총점 부분까지 세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쳐주시면요. 7 하고 나옵니다. 이때 만점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셀도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합산해보면 7 맞죠? 그런데 만약 나는 시험에 미응시한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러면 아무 데이터도 없는 셀의 개수를 세셔야겠죠. 이때 사용하는 것은 카운트 블랭크입니다. 사용해 볼게요. 먼저 값을 입력하셔야 되는 지의 14셀을 클릭하시고요. 등호는 그 다음에 카운트 똑같이 쓰시고요. 이때 카운터 블랭크가 밑에 있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잘 찾으셔야 합니다. 범위 안에 비어있는 셀의 개수, 아무 데이터도 없는 개수를 세줍니다. 따닥 더블 클릭. 그리고 총점 범위를 드래그로 지정하겠습니다. 드래그 D에 6부터 D에 15까지 드래그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엔터, 원래라면 가로를 꼭 이렇게 닫아주셔야 하지만 저희가 더블 클릭으로 함수 수식 가져오셨기 때문에 가로 닫지 않고도 바로 엔터 해주셔도 돼요. 그럼 미응시자는 3명이다 라고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다음으로 랭크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랭크 함수 워크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랭크 함수는 우리 반에 시험 점수가 있을 때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지 시험 점수의 순위를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이때 꼭 시험 점수뿐만 아니고요. 모든 값에 대해서 1, 2, 3, 4 순위를 매길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유경 씨는 우리 반 총 사람들의 시험 성적 중에서 몇 등인지, 김덕배 씨는 몇 등인지 순위를 구해 보실 건데요. 이때 랭크 함수 인수는 3가지를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로는 순위를 구하려는 대상 점수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순위를 산출할 전체 범위, 몇 명 중에 몇 등인지, 우리 반이 30명이다 하면 30명 중에 1등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 사람들이 3만 명이다 하면 3만 명 중에 2등인지 이 전체 범위를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오름차순 옵션은 값이 작을수록 상위 등수입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 성적 있죠? 달리기 성적은 같은 50m를 10초에 뛴 사람이랑 30초에 뛴 사람 중에 누가 1등일까요? 빠르게 도착한 10초에 뛴 사람이 1등이겠죠. 이때에는 오름차순입니다. 또 내림차순의 경우는 값이 클수록 상위 등수예요. 수학 성적 100점 맞은 사람이랑 50점 맞은 사람 중에 누가 1등일까요? 값이 큰 100점 맞은 사람이 1등이겠죠? 그래서 각각 어떤 결과를 내가 랭크 순위를 매길 건지에 따라서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바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순위를 제가 나타낼 셀, 첫 번째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G에 11셀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식 등호 는을 넣을 거고요. 랭크 함수 쓰겠습니다. RAMK 입력해 주시고, 이때 랭크 함수의 종류가 랭크 에버리지, 랭크 EQ, 랭크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용하실 함수는 그냥 랭크입니다.
랭크 함수 따닥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저는 김유경 씨의 총 점수 합계의 순위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구하고 싶은 사람의 점수를 먼저 클릭해서 인수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 컴마 찍겠습니다. 총 모든 사람의 점수 가운데 몇 등인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컴마 찍어주신 다음에 전체 사람들의 점수 합계 범위를 모두 잡아주세요. 자, 이 사람들 점수 중에서 김유경 씨가 몇 등인지 궁금한 거니까요. 범위를 다 잡아주셔야겠죠.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김유경 씨의 점수만 구할 거 아니고요. 밑으로 드래그 하셔서 김덕배 씨 점수까지 다 구하실 거잖아요, 순위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드래그 하셨을 때 참조 영역이 바뀌지 않도록 F4로 전체 범위를 꼭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F4로 고정. 그 다음에 컴마 찍고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결정하시는데요. 내림차순은 숫자 값이 클수록 1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 점수는 총점이 높은 숫자 값이 큰 사람이 1등이겠죠? 그럼 내림차순 선택하겠습니다. 숫자 0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괄호 닫고요.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김유경 씨 점수 247점은요. 총 247점부터 251점 사이 모든 범위에서 5등 5번째 점수라는 순위를 구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순위도 궁금하시다면 저처럼 자동 채우기 핸들을 잡으시고요. 밑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 잡고 밑으로 드래그 하셨을 때 나머지 사람들 누가 1등이고 또 누가 8등인지 금방 순위를 구하실 수 있죠. 랭크 함수였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